Y시장으로 넘어가는 형태, 그리고 소개를 해주신 분과 FC님들이 발전을 시켜 나가셔야지만 롱런하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고, 오늘은 보험 설계사로 성공하려면 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제가 MDRT를 9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보험 영업, 즉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이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이제 고객들한테 보험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보험 설계사, 즉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은 이제 미래에 분명한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이제 일반적인 고객들에게는 위험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일종의 그 워닝을 해주는 그러한 직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라고 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벤츠나 BMW와 같은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이다 라고 보면은, 내가 굳이 누군가한테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벤츠나 BMW를 사시려고 하는 그런 고객들은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비교를 하겠죠. 저한테 사는 게 쌀지 아니면 제 옆에 있는 딜러한테 쌀지를 비교를 하시겠죠.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정말 꼭 사고 싶다라고 생각드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영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러면 과연 필요 없는 상품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은퇴라는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60세 이후에 소득이 끊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FC라고 하는 직업은 그분들에게 당신의 노후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80세, 90세까지 이제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의료비라는 거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평균 1억, 여자 평균 한 1억 2천 정도를 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적은 비용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보장성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간 내가 아프게 되면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 알지만 당장 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출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이건 이제 마치 이제 뭐와 같냐면, 강가에 뗏목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강 뒤편에는 폭포가 있는 겁니다.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뗏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처럼 아무 대비 없이 간다면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폭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음으로 FC, 즉 파이낸셜 컨설턴트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그것을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 영업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꺼려하고 싫어하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지인들이 잘못된 보장을 갖고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보장이 있다면 설득을 해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계속 한 번 한 사람을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서 계속해서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것을 권유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비즈니스에서의 이제 성공 모델은 가망 고객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 지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감동과 고객 관리 등으로 인해서 소개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갈지, 어떤 서비스를 해줄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제 이 소개를 해 주셨던 첫 번째 고객분들도 훨씬 더 왜 이런 상담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소개자와 이 소개를 해주신 분과 커넥션이 발생을 하고 FC를 중심으로 이런 이제 그룹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셔야지만 기존에 계약을 하셨던 계약을 하셨던 최초 계약자 분들도 계약이 튼튼해지는 거고, 뒤쪽으로 가면서 더 많은 소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신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약이 튼튼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많은 그 젊은 층의 FC님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Z 시장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Z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 시장입니다. 일종의 동호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객이 발굴이 되고 오프라인 미팅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SNS 상에서의 이제 신뢰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약까지는 체결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FC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체결이 된 이후에는 다른 SNS 시장에서 또 다른 고객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SNS 시장에서 고객을 찾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SNS 시장에서 고객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하고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로 확장을 해나가는 소개시장 형태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시장이 됐던, 그 다음에 Z 시장이 됐던, 내가 한번 개발된 시장에서는 거기에서 Y 시장으로 넘어가는 형태, 그리고 소개를 해주신 분과 소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과의 그 연계성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그룹핑 서비스를 FC님들이 발전을 시켜 나가셔야지만 롱런하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FC가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FC도 그 고객들로 하여금 계속 비즈니스를 뻗어 나가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지만 계속 성공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신입 FC님들이라면 꼭 염두를 해주시고요. 또 이 보험 영업을 시작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용기를 내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